자, 이어서 우리가 사회학적 안전관리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별로 우리가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않는다,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재난은 예방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현대는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학자도 들어왔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난은 우리가 품고 있다. 재난은 방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회학적 안전관리론이 됩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체 재난이 왜 발생하는가에 관한 사회적 이론은 배양이론이 있고요. 배양이론. 재난 품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품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재난 배양이론입니다. 외부 요인, 갑자기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품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배에 품고 있다. 재난 품고 있다 보는 이론이고요. 재난의 발생 요인에 의해서 발생함으로 재난은 해당 사회의 내적 산물이 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는 거죠. 사회적, 문화적, 사전 조건에 초점 두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은 안전 관련된 조직 문화, 맹점, 부적절 의사소통, 오차 수정 이런 겁니다. 또 불안정한 안전 규제, 실패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애매성, 복잡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 해결해야 한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품고 있는 겁니다. 워낙 지금 다양하고 복잡하고 많은 불합리한 규제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재난을 품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상 사건 이론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일반적이다. 사고가 발생되는 인원은 일반적이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페로 얘기했는데 학자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학자도. 첫 번째 누가 얘기했습니까? 얘는 터너 얘기한 거고요. 페로 얘기한 겁니다. 현대 사회는 결국은 복잡하고 견고하게 짜여진 사회는 필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사고라는 게 당연하게 보는 거죠.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난다 해서 비난하거나 이러진 않죠. 충분히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정상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성은 그 사회에 구성한 각 요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해하거나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높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실패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고 견고하게 짜인 사회나 조직은 조그마한 또 자그마한 사고가 발생해도 거대한 재난으로 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패는 이렇게 복잡성을 견고히 짜인 조직이나 사회 작용에 의해 발생 사고를 정상 사건에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정상 사건이 됩니다. 재난 배양이론이라는 것은 터너가 얘기했는데 내가 재난을 품고 있다 보는 거고 얘는 당연하다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예방 불가능하다 보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였고요. 자, 거기에 반해서 최근에 로버트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고도 신뢰 이론이 됩니다. 로버트는 훌륭한 안전 실적을 보이는 조직을 선별해서 나름대로 안전관리하는 실적이 있는 데를 선별해가지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사고가 많이 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사고 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사고가 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봤더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나름 낙관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게 고도 신뢰 이론입니다. 로버트라는 얘기죠. 높게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난 배양 이론은 터너 얘기했는데 재난 품고 있다 보는 거고 나는 내재하고 있다. 언제 사고 날 수 있다 보고 있는 거고 정상 사건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로 얘기했는데 재난이 사고로 이어진 건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가외성 확보입니다. 가외성 확보라는 것은 뭐야? 비상시를 대비합니다. 우리가 시험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도 못하지만 왜 그러냐고 봤더니 불안함이 없는 거죠. 좀 더 내가 불안하고 했으면 더 열심히 할 건데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내일 시험이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해가지고. 내 100점 맞아야 되는데 못 맞을 것 같아 불안한 거죠. 근데
우리는 시험이 다가오면 편안하죠. 빨리 마친다는 거.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뭐 되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든 거죠. 비상시를 대비하는 거죠. 가외성입니다. 어떤 한 부분의 실패에 대비해서 실패라는 건 물론 사람의 값어치마다 다르겠지만 실패에 대비해가지고 확실한 목표를 달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외성 조직이나 요소들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하는 겁니다. 가외성의 원리는 체계 내의 어느 부분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부분이나 그 역할을 보충하거나 실패 방지하는 전략을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외성이랍니다. 가외성. 비상시를 뭐다? 대비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분권합니다. 자, 분권화시키는 거죠. 재난이나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의사결정 분권화 전략을 선택합니다. 부분적 의사결정의 기초로 대응을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분권화 전략은 전체적 조정 아래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 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분권합니다. 자, 관점이 유연합니다. 유연, 플렉시블이죠. 일부분 성급하고 부적정 의사결정을 막기 위해 조직이 기술 작용이나 생산 과정, 의사결정 등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을 반영하고자 하는 전략이 됩니다. 즉,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과 의견으로 인해서 반영해야 한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조직 학습이 됩니다. 훈련, 모의 실험 이런 거죠. 훈련, 모의 실험 이런 겁니다. 조직 학습까지. 그래서 몇 가지? 4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뭡니까? 가외성을 확보한다. 비상을 대비한다. 고도 신뢰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다? 의사결정에 분권합니다. 전체 틀 안에서 분권화시킨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유연합니다. 네 번째는 뭐다? 조직학습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또한 시험에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어떤 시험이 있다라면 합격할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가외성, 비상시를 대비한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분권합니다. 전체 틀 안에서. 간접 유연합니다. 유연하란 말은 어떤 경우냐면 뭐 시험 문제를 쳤는데 보통은 시험을 치게 되면 점수가 낮게 되면 좌절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더 잘하라고 이렇게 하구나. 좀 더 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실망을 잘하지 않는 거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다? 유연화가 되는 거죠. 플렉시블이라는 거죠. 그 다음 조직학습. 계속 공부한다는 얘기죠. 훈련하는 거 됐습니다. 자, 안전사고 예방에서 우리가 보면 4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예방 가능 원칙입니다. 인적 재난은 자연재해와 다르게 나름 예방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자연재난은 뭐예요? 광범위하게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인적 재해는 자연재해와 달리 나름 뭐다? 미연을 방지할 수 있다 보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테러 같은 경우는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예외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빼고요. 일반적인 인적 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내가 천천히 달리면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연재난은 뭐예요? 태풍, 홍수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진 이런 건 나름 어쩔 수 없는 건데 인적 사고는 교통사고 같은 거를 생각하면 천천히 달리면 예방할 수 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테러 같은 게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손실 우연입니다. 작은 차, 소형차와 대형차 부딪히게 되면 똑같은 승용차인데 소형이고 대형이 있겠죠. 보통은 소형이 박살 나는데 어떤 걸 보니까 소형은 괜찮은 건데 대형이 오히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은 우연하다는 거죠. 소형과 대형 부딪혔는데 무조건 중상이냐? 또 그것도 아니죠. 소형과 대형 부딪혔는데 어떤 경우는 뭐냐면 경상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치는 손실은 우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1대 얼마다? 29대 300이죠. 우리가 배웠죠. 하인리가 얘기한 겁니다. 1은 중상이고요. 2는 경상이고요. 얘는 사고가 되겠죠. 사건입니다. 중상이 100건 발생되었다. 경상은 290건이 되겠죠. 2000 뭐다? 900건이 되겠죠. 얘는 뭐다? 3만 건이 되겠죠.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중상이 2건 발생되었다. 58건. 얘는 600건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우연적 항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자, 원인 연계입니다. 원인 연계란 말은 뭐냐면
소형차와 대형차가 부딪힌 이유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소형차가 음주를 했던, 대형차가 가속했던, 소형차가 중앙선 침범했던 반드시 이유는 있다는 겁니다.